여러분, 혹시 정치인들 말 들으면서, 아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듣고 있으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화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막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딱 듣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알맹이 쏙 빠진 느낌.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기술이에요. 어떻게든 책임은 싹 피하면서 동시에 뭔가 유능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언어의 기술. 자, 지금부터 그 기술의 정체가 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책임 회피 플레이북. 여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4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술. 이름부터 재밌죠? 영원한 약속. 이게 뭐냐면요. 마치 눈앞에 당근을 매달아 놓고 계속 달리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언젠가는 뭔가를 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 거죠. 자, 바로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죠.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 다음장에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 말이랑 실제 의미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적극 검토라고 들으면 뭔가 해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냥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한 회색지대로 쏙 들어가는 말인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전술로 넘어가 볼까요? 이름하여 텅 빈 방패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이나 대중을 딱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법이에요. 이 말, 이것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와, 엄청 고결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질문, 그 국민의 뜻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국민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굉장히 모호하죠. 이게 뭐 51%의 찬성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인가요? 정치인들은 바로 이 애매함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처음엔 자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패로 써먹고 나중에 일 터지면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네요 하면서 핑계로 싹 바꿔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전술입니다. 이건 좀 똑똑해 보이려는 전략인데요. 바로 만능 핑계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전문 용어를 슬쩍 가져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죠.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전략적 모호성. 굉장히 전문적이고 지적인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 정치판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냥 약속을 피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래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요, 정말 민감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나 쓰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걸 국내 정책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역시 우리의 원칙이 승리했습니다. 이러고 결과가 나쁘면 그건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만능 면죄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플레이북의 마지막 전술입니다. 이건 보통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뱉고 나서 수습할 때 쓰는 건데요. 바로 의도 방어입니다. 제 발언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진짜 단골 멘트 아닌가요? 자기 말이 막 거센 비판에 부딪힐 때마다 정치인들이 어김없이 꺼내드는 바로 그 카드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치인의 책임은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 귀에 똑똑히 전달된 메시지에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오해할 수 없게 명확하게 말하는 게 진짜 책임감 있는 태도죠. 근데 일부러 막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 말을 툭 던져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실 내 뜻은 이거였어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뭐 신중해서 그런 걸까요? 천만에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머리를 굴려서 나온 계산된 전략입니다. 이 모호한 말들 뒤에는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3가지 목표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지지자들이 전부 저거 우리 편 얘기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나중에 혹시 정책이 망했을 때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하고 빠져나갈 구멍, 즉 탈출구로 미리 파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않고 여론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제일 유리한 쪽에 실적 숟가락 얹으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안 통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최악의 마지막 단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책임을 우리, 즉 대중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타겟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제 말을 왜곡했습니다. 내 말은 문제가 없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술 더 뜹니다. 국민들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와, 이건 대놓고 여러분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대중을 탓하는 거죠. 좀 심각하죠? 결국 이 모든 말의 결론은 하나예요. 내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즉, 내 말은 완벽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은 당신들 탓이다 라면서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에게 책임을 완전히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모호한 화법, 이건요, 복잡한 세상을 다루는 어떤 지혜로운 기술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자기 보존의 도구일 뿐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비겁한 거죠. 결국 정치인의 말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셈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모호함의 길이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확함의 길이냐. 정치인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자질이 보이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계된 말이다. 우리가 정치인에게 명확한 말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이건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